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X루곱 함수로만 중첩해서 행 그리고 열에 해당하는 어떤 필드 값을 불러오는 그 로직을 한번 짜보도록 하고요. 썸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로직을 X루곱 대 X루곱으로 범위와 범위를 합계하는 썸 안의 인수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지금 시트, 해결이라는 시트 안에 보시면은 어떤 날짜, 여기 날짜는 A열에 있고요. 밑에 있는 구입 개수라는 거는 여기 보면 목록, 6번 행에 해당하는 이 목록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클릭을 해보면 이 필터 탭이 생겨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 수 있게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L과 M열에 있는 걸 두 번째 문제라고 하고요. J열에 있는 걸 첫 번째 문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정해지면은 3월 3일 이 구간이죠. 그리고 3월 14일 이 구간입니다. 3월 3일부터 3월 14일 이 구간 시작점과 종료 일자가 구해지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당 일자에 구입 개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를 X루곱으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sum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함으로써 총 합계를 여기에다가 구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이 로직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유효한 값들을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트를 참고해보면 여기 날짜라는 값이 데이터 유효성이 각각 3개의 셀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다중 선택을 해서 셀을 동시에 세 구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원본 이 부분에 커서 위치해 두시고요. 매출 일자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한번 해주고 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 일자는 중복되는 값이 없이 연번으로 이렇게 쭉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은 범위를 지정했던 구간이 전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날짜가 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목록 구간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제한 대상 목록 원본 범위를 목록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더니 지금 필터 탭이 이렇게 총 4군데 셀에 생겨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매출 일자 기준값을 여기 정하겠죠. 목록 범위에 해당하는 목록을 지정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 값 이 한 개를 여기에다가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마주치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값 하나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로직을 X루곱 함수만 이용해서 중첩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는 하시고 X루곱은 많이 배워서 이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곱 밸류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날짜 값이 여기 상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먼저 기준으로 찍고 콤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곱 어레이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A7번부터 A21번 셀 있죠? 그리고 콤마 찍을게요. Return Array는 내가 지정한 이 구간과 목록이 마주치는 이 구간이 만나는 필드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X루곱 함수를 불러와서 첫 번째 X루곱의 세 번째 인수로 X루곱을 다시 한번 중첩을 할게요. 그리고 목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찍어 주겠습니다. 콤마를 찍고요. 목록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요. 두 번째 중첩되어 있는 X루곱의 세 번째 인수를 잘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록을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력 받을 값은 구입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요. 할인 적용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구입 회사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기준 날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3월 7일이 정해진다고 했을 때 구입 회사에 해당하는 어떤 값 3월 7일에 해당하는 값이 만나는 이 자리 있죠. 빽다 땡방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 번째 인수로 범위를 특정 구간 한 열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목록이 단가로 옮겨질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필드 값을 출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드에 해당하는 목록이 B6번부터 H6번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수로는 범위로 이렇게 인수를 지정해 주셔야지만 어떤 목록이 선택되더라도 내가 지정한 범위 구간 안에서 매출 일자와 목록이 마주치는 값을 출력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은 이렇게 짜셔야 되고요. 예전 강의 때는 제가 각각 인수에 절대 참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연습 삼아서 실전에서 이렇게 절대 참조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 때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 참조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갈로를 첫 번째 X루곱 함수 닫고요. 두 번째 X루곱 함수까지 닫아서 엔터 치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NA 오류가 출력되겠죠. 여기서 날짜를 3월 7일 한번 선택하고요. 목록을
구입 개수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3월 7일에 해당하는 구입 개수가 지금 여기에 40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값이 지금 여기에 출력이 되는 로직을 우리가 짜봤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3월 7일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할인 적용 가격으로 바꿨습니다. 3월 7일에 해당하는 값 할인 적용 가격이 9,600만원 여기 나와있죠. H13번 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XLOOKUP 함수를 중첩해서 한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해당하는 구간 구입 개수가 특정 목록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범위로 바로 지정을 해달라고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직을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요. sum 했습니다. 가로 열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의 로직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G7번 셀부터 21번 셀까지.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았어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from to, 그러니까 여기에 컬런이 찍혀져 있죠. 컬런이 찍혀져 있고 21번 셀까지 from to,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sum 함수는 이렇게 운영이 된 함수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함수를 XLOOKUP 함수로 중첩을 해서 sum 함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XLOOKUP 하고요. 첫 번째 lookup value는 시작 일자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자, 여기 날짜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었습니다. 구입 개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 개수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이번에는 이 콜론을 해서 from이 정해졌어요. 시작 일자가 어떤 날짜든 정해지게 되면 구입 개수라는 결과값을 하나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출력하는 이 구간이 지금 첫 번째 XLOOKUP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은 숫자라만 봤을 때는 시작 일자가 정해지게 되면은 출력되는 값은 세 번째 있는 인수값 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숫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셀 주소만 여기에 남는 게 포인트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XLOOKUP 해서 이번에는 종료 일자를 클릭하고 콤마하고 종료 일자 범위를 선택하고요. 콤마 찍고 이번에 출력 받을 값도 구입 개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XLOOKUP과 두 번째 XLOOKUP의 각각 범위 구간은 동일하죠.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모두 동일합니다. 가로 닫고 가로 닫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쳤더니 지금 NA 오류가 출력이 됐죠. 시작 일자를 3월 2일, 종료 일자를 3월 7일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30부터 40이 있는 이 구간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14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140. 여기도 출력된 값은 140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탭에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수식 분석으로 오셔서 수식 계산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 계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내가 짠 로직을 하나씩 계산을 해 볼게요. 계산했어요. 43892라고 첫 번째 시작 일자가 정해진 이 부분이 날짜 형식이 아니라 숫자로 일반으로 바뀌어지면서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계산, 그리고 결과값이 이제 출력이 됐어요. A8번이라는 이 셀이 절대 참조가 되면서 고정값으로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셀은 A8번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A8번은 여기에서 봤을 때 A8번 셀이 여기 있죠. A8번.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3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시작하는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즉 시작하는 이 구간과 숫자 값이 주소가 28번이고 값은 3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um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값을 from to 해서 전체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나머지도 계산해서 결과를 볼게요. 그랬더니 이 8번부터 이 13번까지 어떤 범위를 sum 함수가 지정을 하고 있어요. 계산했더니 여기도 140 결과값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XLOOKUP을 sum 함수의 중간 인수로 사용함으로써 시작 구간과 종료 일자를 지정해 줌으로써 지정한 범위 안에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XLOOKUP 함수를 활용해서 두 가지 형태의 가로, 세로 각각 만족하는 어떤 필드 값을 구하는 것과 sum 함수의 어떤 범위로 지정됨으로써 시작 날짜를 계속 바꿔주면은 from to가 계속 성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서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쏙 빼서 이 부분만 적용시키면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